자, 2부를 시작합니다. 홀덤 잘하는 방법 5와 SNG 토너먼트 중급자 섹션의 그 두 번째 섹션 프리플랍 초반 플레이에 관한 전편에서는 에이스 킹이 오픈을 했어. 그리고 버튼이 에이스 킹이고 UTG에서 센bet이죠. 4X로 오픈을 했는데 버튼에서 에이스 킹으로 콜만. 예를 들어 이게 올폴드하고 버튼에서 에이스 킹일 때 어, 콜을 줄 수도 있고 뭐 리레이즈를 할 수도 있겠죠. 상대방의 핸드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물어볼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지금 이거에 대한 설명에서는 에이스 킹으로 콜만 받아도 된다. 에이스 킹은 충분히 쇼다운 밸류가 있는 카드고 프리플럽에서 아무리 미스가 난다고 해도 상대방도 똑같이 68%의 미스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쇼다운 밸류가 있는 카드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리레이즈를 해도 돼요. 근데 이제 콜만 받아서 프리플랍에서 아웃을 시키는 일을 갖다가 만들지 말아라 뭐 그런 일인데 제가 봤을 때 UTG에서 4X면 에이스킹으로 리레이즈를 한번 쳐도 충분히 콜을 주든가 아니면 리레이즈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또한 프리플랍의 히어로는 UTG1에서 에이스 퀸 UTG1에서 내가 에이스 퀸이었어요. 에이스 퀸으로는 당연히 레이즈를 해야 되고 블라인드는 30에 60인데 200 레이스 64 24니까 3.5로 이제 3.5 BB로 이제 오픈 레이즈를 한 거겠죠. 뭐 그렇게 할 수 있고 에이스 퀸으로 충분히 강한 카드이기 때문에 그냥 딱 그거에 대한 설명이에요. 에이스 퀸으로는 뭐 UTG 1에서도 충분히 오픈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에이스 퀸으로 오픈을 했다고 치자고요. 쭉 뭐 하다가 웨이트 포지션이나 혹은 뒷집에서 릴레이즈가 나왔어. 릴레이즈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콜을 주고 운영을 할 수가 있는 카드이기 때문에 이렇게 앞자리에서 오픈을 해도 나쁘지 않은 당연히 좋은 핸드입니다. 당연히 상위 뭐 2.4% 안에 들어가는 S 등급 카드고요. 자, 드로잉 핸드. 드로우를 바라고 이제 들어가는 핸드들을 드로잉 핸드라고 하는데 드로잉 데, 네, 드로잉 데드랑은 틀린 거예요. 에이스 5, 킹 10, 7, 8 같은 핸드는 프리플랍에서는 강하지 않지만 플랍을 맞출 확률이 높다. 이런 핸드일 때는 주의해서 플레이해야 한다. 이 핸드들로 플레이하다 좋지 않은 상황에 처하는 일이 많다. 상당히 많죠. 플랍에서 예를 들어서 뭐 7, 8, 90이야. 9텐이 떨어져 있어. 음, 당연히 뭐 이제 뭐 밑에 보면 스트레이트 OESD 오픈엔디드 스트레이트 드로우 뭐 이런 카드들이 맞을 확률이 9.6%가 나오는데 9.6%는 진짜로 10번 중에 한 번이니까 플랍부터 예를 들어 910 910 킹이라고 해. UTG에서 오픈이 나오고 얘는 100% 킹이 있는 것 같아. 킹이 있는 애 계속 레이즈를 할 거야. 근데 이제 리버까지 그걸 계속 보겠다고 들어간다고 하면 음, 상당히 많은 칩이 높겠죠. 결국에는 리버에 안 뜨게 되면 블러핑을 칠 수도 있고 블러핑을 해야 되는 내 핸드를 블러핑으로 바꿔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에이스 5 뭐 수디 카드나 킹 10, 뭐 수디 카드 뭐 업수시라고 해도 스트레이트 드로우도 될 수도 있으니까 뭐 이런 카드들로 플랍을 맞출 확률은 높지만 플랍에 이제 드로우가 될 확률들이 높긴 하지만 이런 카드들로 할 때는 좋지 않을 확률이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한다. 항상.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7, 8, 8, 9, 9, 10 이런 카드들은 얼리 포지션에서는 절대 그냥 안 사용을 웬만하면 안 하시는 게 초보자분들 혹은 중급자 본인이 중급으로 가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리고 예를 들어 본인이 드로우가 미스가 났을 때 어, 그걸 블러핑으로 바꿔서 블러핑을 충분히 잘 이제 포스트 플랍을 운영을 하는 방법을 잘 모르신다고 느끼는 분들은 드로우 카드는 빅블라인드에서만 플레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 또한 그렇게 어, 플레이를 하면서 공부를 했고요. 음, 그래서 빅블라인드 그러니까 보통 플랍에 뭐 7, 8, 9, 10 같은 카드가 떨어졌을 때 예를 들어 빅블라인드가 그 팟에 참여를 했다면 전 굉장히 조심해서 플레이하는 스타일이긴 해요. 아무튼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그렇게 저는 추천을 좀 해드릴게요. 그냥 만약에 한다고 하면 음. 이 핸드로 플레이할 때 2등 핸드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자. 예를 들어서 킹텐 같은 게 수디 카드인데 드로우를 맞추려고 들어왔다고 쳐요. 그러면은 뭐 에이스 1, 2도 똑같이 뭐 있을 수도 있으니까 너 프러쉬는 아니잖아요. 프러쉬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런 2등 핸드가 되지 않도록 혹은 2등 혹은 마담 3등 핸드가 된다고 했을 때 플러시로 핸드가 됐을 때는 주의해서 플레이를 해야 돼. 본인이 넛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그 상황에서도 최대한의 밸류는 뽑아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대 레인지를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하고 상대방을 익스플로이트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플랍을 가능하면 싸게 봐야 한다. 싼 멀티웨이 팟. 그러니까 2명 이상인 거죠. 2명 이상이니까 3명부터 싼 멀티웨이 팟을 노리도록 하자. 그러니까 제일 이런 드로우 카드로 들어갔을 때 제일 좋은 게 레이지에 올콜러가 있는 거죠. 올콜러. 최초의 레이저가 있으면 거기서 콜로 뭐 이런 식으로 끊고 들어갔을 때 리레이저가 있으면 홀드라는 게 맞고요. 그래서 그렇게 싸게 봤는데 뭐 플러시 드로우든 스트레이트 드로우든 어떤 드로우들이 이제 나오든가 혹은 한 방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드로잉 핸드는 여러 명의 플레이어를 상대할 때만 가치가 있다. 여러 명의 플레이어를 상대할 때 훨씬 더 많은 팟을 차지하게 되죠. 그래야 드레어에 성공했을 더 많은 대가 똑같은 얘기고요. 4명의 플레이어가 림프를 했고 자신이 좋은 드로잉 핸드인 잭10으로 콜을 했으며 빅블라인드가 체크를 한 경우를 생각해보자. 이 5명의 다른 플레이어와 함께 플랍을 보게 되었다. 이 경우 플랍에서 메이드가 될 확률은 다음과 같다. 자, 자기가 본인이 갖고 있는 서로 다른 핸드 뭐 잭10이라든가 아니면 에이스 뭐 위에 킹10, 7, 8 같은 어떤 서로 다른 핸드가 플랍에서 페어가 원페어가 될 확률은 32.4%예요. 근데 거꾸로 생각해 보면 페어가 안 될 확률이 68%라는 거죠. 자, 투페어가 될 확률. 플랍에서 그냥 바로 투페어가 맞는 거죠. 서로 다른 핸드가. 예를 들어서 잭10이면은 플랍에 잭10이 떨어질 확률은 2%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만큼 미스 확률이 높아요. 98%가 미스야. 그리고 트립스가 되는 이상의 확률은 3.6%. 차라리 이게 높아. 트립스라는 건 뭐냐면 플랍에 예를 들어 어, 10이 깔린 거지. 근데 내가 10을 한 장 들고 있어. 이건 트립스야. 내가 10 파켓을 들고 있어. 근데 플랍에 10이 떨어져 있어. 그럼 내가 핸드가 10 파켓이니까 똑같이 3장이잖아? 이거는 셋이야. 그 개념을 좀 잘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걸 너무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분명히 트립스인데 계속 셋이라고 그러고 셋인데 트립스라고 그러고 뭐 이렇게 헷갈리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설명을 한번 해드렸고요. 아무튼 상대가 5명일 때 잭이나 템피어는 거의 의미가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럴 때 예를 들어서 킹 잭 9, 잭 10이야. 그럼 뭐 세컨 페어 정도 맞았어. 의미 없는 거야. 혹은 앞에서 다 책을 줬거나 혹은 앞에서 레이저가 있었는데 내가 플랍의 잭이 탑페어라고 했을 때 탑페어 맞았다고 올인하는 사람들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음, 의미가 거의 없어. 그러니까 턴 리버도 보고 잭이 맞았을 때는 어 그러니까 최소한의 밸류를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제 4A, 5A 팟에서는 뭐가 됐든 상대방을 죽여야 되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 나는 쇼다운 밸류가 있는 카드가 벌써 됐어 플랍에 메이드가 되면서 페어가 원페어가 맞았으니까 그랬을 경우에는 최소한의 밸류 정말로 나싱인 사람들은 진짜로 스트레이트를 맞추려고 들어왔다든가 혹은 플러시를 맞추려고 들어왔다든가 뭐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 정말 어, 아주 작은 배수로도 정말 빅블라
여태껏 팟 자체는 벌써 뭐 많이 돼 있는데 거기에 1000, 2000만 때린다고 해도 아무 의미 없는 사람들은 다 폴드를 할 거라고요. 거기서 콜 주는 사람들은 나랑 같거나 나보다 높을 거라는 생각을 해야 되고, 어떤 게임을 할 때 상대방을 계속 낮게 보지 말고 조금 더 리스펙을 해주는 게 내가 내 칩을 갖다가 오래 가져가는 비결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또 높게 생각을 하면 게임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그것도 안 되겠지만, 하여튼 그래서 뭐 책책으로 끝내도 되고 책백으로 끝내도 되고 책 레이즈를 해도 되고 뭐 어떤 많은 사항들이 있겠죠. 하여튼 여기서 말하는 건 5웨이 팟, 그러니까 멀티웨이 팟에서는 내가 탑페어가 됐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조심해서 플레이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들이 배팅과 레이즈를 한다면 잭이나 텐 같은 페어를 가진 건 지게 될 뿐이다. 트립스 이상이 될 확률은 3.6%밖에 안 되며, 트립스 이상이 되어도 상대가 더 강한 핸드거나 자신이 썩아웃을 당할 수 있다. 이게 썩아웃이라는 건 뭐냐면 메이드가 이제 드로우에 역전을 당하는 것을 썩아웃이라고 하고요. 다른 플레이어의 아직 완성되지 않은 드로우가 메이드 되면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 그러니까 썩아웃과 이제 배드빗의 차이가 있죠. 어, 그래서 썩아웃은 메이드가 드로우에 역전을 당하는 거. 드로우 카드들이 이제 턴이나 리버에 완벽한 이제 메이드가 되면서 상대방의 메이드를 꺾는, 이걸 갖다 이제 썩아웃이라고 하죠. 이 경우 메이드보다 드로우가 될 확률이 훨씬 높다. 아웃이 4개인 스트레이트 드로우 거시앗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거시앗이라는 거는 중간에 빵꾸죠. 빵꾸. 굿, 텐, 막, 킹 뭐 이런 상황에서 잭이 떨어지는 경우, 그게 이제 16.6%. 16.6%인데 이것도 예를 들어서 4장이잖아요. 턴에서는 곱하기 4 하면 되고 리버에서는 곱하기 2 하면 돼요. 이게 그냥 뭐라고 해야 되지? 그냥 스탠다드한 계산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턴에서 4, 4, 16이니까 16%, 리버에선 4, 2, 8이니까 8% 정도 반으로 뚝 깎이기 때문에, 턴에서 만약에 내 드로우 카드가 연결이 안 됐다면 굳이 비싼 돈을 주고 리버까지 볼 필요는 없을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해드릴 수 있는데, 리버까지 봐갖고 맞춰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는데 이제 그런 거에 맛이 들리면 뭐 먹을 때는 많이 이제 또 기복이 되게 심하신 것 같아요. 그런 분들 보면 항상 리버까지 그걸 보기 때문에 거시샷 이외에도 내가 어떤 얘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어떤 뭐, 얘도 원페어가 아닌 것 같은데 블러핑 같은데 나는 거시샷도 있는데 여기 뭐 이런 많은 상황들이 있잖아요. 뭐 그럴 때는 콜을 리버까지 줄 수 있겠지만, 아무튼 자기 본인이 이제 드로우를 맞추러 들어갔고 상대방이 나보다 훨씬 더 강한 핸들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굳이 리버까지 보지 않아도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뭐 그것도 예를 들어 많이 뭐 조절을 저도 하려고 하죠. 한국인들이나 뭐 중국 사람들 뭐 이런 계열들이 아무래도 이제 배당콜 혹은 뭐 이런 것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많이들 하는데, 그게 이제 내 집 깎아먹는 또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풀랍에서는 예를 들어 그러니까 내가 뽀뿌리 걸렸다 그래갖고 올인을 박잖아요. 혹은 내가 타피가 맞았다고 올인 박으면 그 드로우 카드들은 못 죽는 거야. 이 16%가 있는데 턴리버에. 그렇기 때문에 못 죽기 때문에 웬만하면 풀랍에서는 그렇게 올인을 안 박으시는 게 낫고, 뭐 턴에 떨 수도 있으니까 턴 카드까지 보고 최대한 팟 컨트롤 하면서 팟을 가져갈 수 있을지 없을지는 턴에서 결정을 하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근데 요즘은 추세가 거의 리버에 결정을 해요. 리버에 많이 결정하고, 플러시 같은 경우에도 책책으로 뭐 레이즈에 아니면 콜, 체콜 뭐 이렇게 책백을 하면서 넘어가서 리버에서 이제 뭐 쫑이 안 나든가 자신이 100%라고 생각하면 거기서 최대한의 밸류를 리버에서 많이 끌어내는 전략들을 요즘에는 많이 구사를 해요. 그게 아무래도 더 GTO적이고, 요즘에 추세 자체가 GTO이기 때문에. 아웃이 8개인 OESD나 더블 벨리 버스터 한 9.6% 정도 나오네요. OESD는 오픈 엔디드 스트릿 드로울 혹은 더블 벨리, 그러니까 이런 거죠. 2호판인데 46, 앞에 3빵꾸와 7빵꾸가 있는 거죠. 스트레이트 드로우처럼 앞뒷방이 있는 거예요.
그것도 9.6% 정도. 그 다음에 플러시 드로우 같은 경우에는 10.9%, 11%, 10 그냥 편하게 11%라고 외우시면 될 것 같고요. 음, 이래서 초반에 칩을 아끼라는 원칙에는 모순되지만 이런 핸들하면 더 많은 칩을 투자해야 된다.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건 약간 세미 블러핑을 말할 것 같은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잭텐이에요. 히어로가 스몰 블라인드에서 미들 포지션 1에서 빅 블라인드 콜을 했고, 미들 포지션 2에서도 콜을 했고, 콜, 미들 포지션은 다 콜을 했고, 컷오프에서도 콜, 버튼에서도 콜. 그러니까 저는 스몰 블라인드이기 때문에 콜하면서 컴플릿이 됐고, 빅 블라인드가 책을 줬어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명 세븐웨이 팟이 됐습니다. 이 핸드로 어떤 플레이를 해야 되는지 플라 플레이 전략 자료에서 살펴보겠다. 이글 마지막에 링크가 존재한다. 뭐, 이거는 뭐 이 뒤에 이제 저 뭐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하겠다고 하는 것 같고요. 파켓 페어. 파켓 페어도 드로잉 핸드의 일종이다. 그러나 드로잉 핸드와는 성격이 다르다. 파켓 페어일 때는 셋을 맞추고 팟을 키우려고 노력하거나 맞추지 못하고 폴드하거나 둘 중에 하나다. 그렇죠. 파켓 페어로 프리플랍에서 콜할 때 플랍 이후에 어떤 플레이를 해야 하는지 이미 알고 있어야 한다. 음, 목적은 가능한 싸게 플랍을 보는 것이다. 림프나 콜을 하자. 레이즈를 해서는 안 된다. 자신과 상대가 충분한 양의 칩을 갖고 있어야 셋을 맞췄을 때 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둘 모두가 비용의 자신이 이제 플랍을 보기 위해서 필요한 둘 모두가 15배 이상 되는 칩을 갖고 있을 때만 투자할 가치가 있다. 셋을 맞출 확률은 11.8%, 그냥 12%라고 외우면 되겠죠. 12% 셋이 이제 플랍에 맞출 확률이에요, 이건. 따라서 셋을 맞추었을 때는 이거에 이제 손해를 볼 수 있는 88.2%의 손실을 보충을 하고 남을 만큼의 수익을 한 번 맞았을 때 내야 돼요. 그러니까 최대한 트립도 줄 줄 알아야 되고 최대한 끌고 갈 줄도 알아야 되고 이게 끌고 가서는 내가 져줄 것 같을 때는 올인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음, 여기서 좀 중요한 건 이거 같아요. 목적은 가능한 싸게 플랍을 보는 것이다. 림프나 콜을 하자. 레이즈를 해서는 안 된다. 근데 이건 모르겠어요. 이거 너무 올드스쿨적인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싸게 보는 건 되게 좋은데 내가 근데 얼리 포지션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플레이를 하는 것보다는 요즘 추세는 오픈 레이즈를 하고 보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왜냐면 얼리 포지션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포지션에 대한 이점을 좀 살려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오픈을 레이즈를 했는데, 그러니까 제일 나쁜 경우가 진짜로 뒤에 진짜로 몬스터 핸드들이 있는 거예요. 에이스킹, 에이시스, 킹스, 퀸스, 잭스, 텐, 파켓 뭐 요 정도까지 레이저를 해서 오픈인데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이 몬스터 핸들에서 내 핸드 범위를 파악하기 위해 혹은 본인의 핸드가 강하기 때문에 레이즈를 했을 때 이럴 때는 상황마다 틀리겠지만 콜을 줘도 되고 안 줘도 돼요. 어. 충분히 내 테이블 이미지가 강한데 거기다 대놓고 또 그 리레이즈를 친다고 했을 때는 충분히 폴드할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내가 림프를 한다 그러면 포지션에 대한 이점도 못 살릴 뿐더러 어 정말 핸들 레인지가 너무 많이 상대방에게 읽힐 수도 있고, 림프는 보통 얼리 포지션에서 림프는 제 프로들은 어떨 때 많이 하냐면 뭐 이렇게 싸게 보이려고 했을 때 본인의 이미지가 되게 타이트한 걸 이용해서 콜을 주고 예를 들어서 뒷집에서 레이즈가 나오면 릴레이즈 올인이 나오는 이런 경우들에는 림프를 탈 수가 있겠죠. 근데 그런 게 아니고 림프를 탔는데 레이즈에 나왔을 때 콜을 준다고 하면 진짜로 드로우 카드 아니면은 스몰 혹은 미들 파켓 정도로 상대방도 충분히 그걸 리딩을 하기 때문에 차라리 오픈 레이즈를 하고 플레이를 하시는 게 제가 봤을 때는 훨씬 더 요즘 스타일의 트렌드의 이제 플레이일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오픈 레이즈를 했을 때 레이트 포지션에서 리레이즈가 나왔을 때 이제 그거에 대응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본인이 좀 정의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 이미지가 충분히 타이트한데도 거기다 리레이즈가 나왔다는 건
진짜 플랍의 생마이닝이 되지 않는 이상 내가 이길 확률이 상당히 적고, 그건 진짜 열판 중에 한 판 정도일 거고. 근데 리레이즈에 대한 팟이 어 팟에 만약에 내가 콜을 하게 되면 내 치면 진짜 음? 한 5분의 2 혹은 뭐 이런 정도의 치명상이 입을 수가 있을 것 같다라고 하면 충분히 폴드 할 수 있죠. 그게 아니고 내가 칩이 많은데 뭐 리레이즈라는 거 충분히 콜을 주고 어 플랍을 보고 플랍에서 책 주고 레이즈 나오면 폴드 하면 되는 이지 폴드니까 그런 이제 플레이 전략들도 있고, 그러니까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 그거는 이제 컨트롤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나온 걸 보면 UTG에서 레이즈가 블라인드가 20에서 40인데 UTG에서 20에서 40인데 여기서 120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3X로 오픈을 했고 히어로는 버튼이에요. 히어로는 버튼이고 버튼에서 이 파켓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파켓은 당연히 콜을 주고 플랍을 쉽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별로 중요한 내용들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당연히 파켓 페어 있을 때 앞집에서 레이즈를 하면 그냥 콜을 주고 그냥 쉽게 그냥 보면 되기 때문에. 자, 다음은 레이즈의 종류네요. 자, 레이즈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레이즈 할 때는 항상 자신이 레이즈 하는 이유를 알고 있어야 한다. 이게 제가 어, 1편인가 2편에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내가 레이즈를 할 때는 레이즈를 하는 이유가 있어야 되고 폴드를 할 때는 폴드하는 이유가 있고 콜을 할 땐 콜을 하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 내가 레이즈를 하는데 너 그때 레이즈 왜 했어? 라고 물어봤는데 나 그때 킹 하나 맞아갖고 레이즈 했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홀덤에 대해서 정말 공부를 하셔야 돼요. 어, 1편인가 2편에 아마 나와 있을 거예요. 이거는 이게 또 이거에 대해서 설명하려면 상당히 길기 때문에 그걸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팟 사이즈가 있고 블라인드가 얼마였는지, 상대방이 얼마를 뱃을 했고 그 사람의 핸드 레인지는 어느 정도가 됐었다고 생각을 했고 내 카드는 이거였고, 그래서 뭐 충분히 어떤 카드에서 이런 데서 밸류를 받으려고 저 사람은 레이즈를 한 것 같아서 나는 콜을 줬고 내가 원하는 전략은 이거였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이유들이 있어요. 근데 정말 뭐 단답형으로 내가 그때 뭐킹 있으면 콜하는 거 아니야? 아니면 내가 킹만 했으니까 레이즈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거에 대한 그런 답변이나 이런 건 어디 가서 안 하시는 게 본인이 초벌하고 티내시는 방법이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참고를 좀 하시면 될 것 같고, 하여튼 밸류 레이즈, 밸류를 받기 위한 레이즈겠죠. UTG에서 에이시스라면 가장 이길 확률이 높으므로 레이즈를 해야 한다. 자신이 플리플랍에서 몬스터로 레이즈를 했는데 상대가 콜을 한다면 그는 거의 항상 실수를 한 거다. 자신은 80%의 확률로 승리할 것이다. 밸류 레이즈의 목적은 자신이 최강의 핸드일 때 상대가 팟에 칩을 가능한 한 많이 투자하게 하는 것이다. 그가 리레이즈를 하면 기뻐하자. 어, 뭐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고, 밸류 레이즈이면서 프로텍션, 밸류와 프로텍션. 현재 최강의 핸들을 들고 있어도 상대 플레이어의 드로우가 메이드 되면 역전당할 수 있죠. 드로우를 시도하는 상대의 팟 오즈를 나쁘게 만들어서 그에게 폴드를 강요하는 것이 프로텍션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레이즈 했는데 거기다가 갑자기 10BB를 때려요. 혹은 그러니까 10x죠. 10배를 때린다든가. 그럼 이 사람이 드로우라면 임플라이드 오즈가 있기 때문에 뭐 콜을 줄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예를 들어 2분의 1 똑같은 상황에서 두 번 콜을 줬을 때 내 종합 EV가 플러스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건 콜을 줘야겠죠. 근데 뭐 5대1 뭐 7대1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리레이즈나 아니면 어떤 그러니까 레이즈에 내가 어, 밸류 레이즈를 하는 거에 있어서, 그럼 그 친구는 7번을 콜했을 때 7번 똑같은 상황이 왔을 때 어, 이제 뭐 똑같은 상황이 왔을 때 이 친구가 콜을 주면 EV가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나게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밸류를 이제 그러니까
파드 오즈 자체를 갖다 나쁘게 만들어 버리면 상대방이 그 계산을 했을 때 아 이건 내가 손해인데 라고 하면 폴드를 할 수 있는 프로들은 그런 계산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비기너들이 많은 공간에선 이런 거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걸로 KMGM에서 많이 해봤는데 진짜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비기너들이 많은 곳에서는 웬만하면 사용을 안 하시는 게 좋고 아무튼 그래서 그에게 볼드를 강요하는 것이 프로텍션이다. 그러니까 볼드를 강요한다는 게 그러니까 팟 오즈를 안 좋게 만들면 상대방이 내가 이걸 갖다가 앞으로 5번 콜을 하는데 5번 중에 한 번만 이겨도 EV가 불었으면 당연히 콜을 하겠죠. 근데 이제 그렇지 않게끔 이제 오즈를 나쁘게 만들으라는 얘기예요. 그럼 두 가지 모드를 위해 레이즈를 할 수 있다. UTG 플러스 1에서 잭스로 레이즈를 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인데 자신이 최강인 핸드의 가능성이 높지만 역전을 당할 수도 있죠. 플랍에 뭐 에이스, 킹, 퀸이 뜨면 위험하겠죠. 또 플랍에 B카드가 뜨지 않는다고 해도 상대에게 역전을 당할 수 있다. 위험한 카드가 뜨면 드로우를 시도하는 상대에게 프로텍션을 시도하기 어려워진다. 예를 들어 플랍의 세 장의 무늬가 똑같다든가 혹은 또 플랍에 똑같은 숫자 두 장이 떨어졌다든가 많은 이런 상황에서 이제 프로텍션 내 카드를 상대에게 프로텍션하는 게 상당히 어렵죠. 이미 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팟 컨트롤을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항상 홀덤을 할 때는 이 팟에 대한 컨트롤을 항상 좀 하셔야 돼요. 하시는 게 좋아요. 그 이유가 너무 많은데 예를 들어 그냥 에이시스를 제가 들고 있다고 치면 그리고 그걸 림프를 타서 그냥 가져갔다고 치면 예를 들어 UTG에서 오픈을 했어요. 해지업 상황이 됐어. 내가 빅블라인드야. 에이시스야. 콜만 준 거죠. 근데 뭐 88킹 같은 이상한 이제 8판 킹인데 거기에 뭐 하트 2개가 묻어 있다든가 그러니까 문양이 2개가 이제 젖어 있다고 하면 젖은 보드라고 한다면 되게 좀 조심해서 플레이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거고 그래서 레이즈를 하면 콜 그럼 보통 턴에는 뭐 레이즈가 더블 배럴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책 리버에서 본인이 킹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밸류를 받기 위해서 레이즈 그러면 콜 그러면 팔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 칩에 그렇게 많이 상하지 않고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에이시스가 있는데 뭐 88 킹이야 그런데 이제 거기서 레이즈가 나와든가 아니면 뭐 체크를 하면 거기다 그냥 바로 그냥 올인 그러니까 오버 파켓을 들고 있을 때 그런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조금 젖은 보드에서는 그렇게 위험한 플레이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어, 그리고 혹은 또 이런 경우들도 있죠. 턴에서 줄이 됐어요. 혹은 플랍에서 줄이 맞았어. 근데 레이즈 플랍에서 메이드가 됐다고 치면 플랍에서 상대방은 메이드가 안 됐을 것이고 뭐 타피 혹은 뭐 어떤 뭐 그런 것들이 있을 텐데 레이스 콜 턴에서 쫑이 났어. 그러면 상대방이 투피거나 혹은 셋일 수도 있는데 음, 그런 걸 이용해서 상대방이 또 레이즈 근데 거기다가 콜 리버에 뭐 나싱이 됐든 아니면은 뭐 턴의 나싱인데 리버에 쫑이 났든 그러면 그 쫑 난 거 자체가 되게 위험한 상황인데 본인이 풀 스트레이트라고 했을 때 상대방이 책을 줬는데 거기다 그냥 올인 아니면은 상대방이 스몰 뱃을 했는데 거기다 그냥 올인 뭐 그런 상황을 많이 봤는데 상당히 위험한 플레이지 않나. 상대방은 쫑이 나면서 프라우스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타이틀이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많은 상황들이 있는데 거기다가 본인이 이제 플랍에서 메이드가 됐으니까 상대방은 무조건 프라우스는 없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올인을 하는데 그건 진짜 되게 위험한 행동이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팟 컨트롤이 그만큼 중요하다. 아무리 에이시스라고 그래도 프리플랍에서나 무적인 거지 플랍이 깔리고 나면 그냥 원페어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88 킹이야. 레이즈가 나왔는데 내가 리레이즈를 했어. 근데 거기서 또 리레이즈가 나와. 그러면 에이시스 굉장히 폴드하기 쉽죠. 팔이 있다고 인정해주면 되는 거야. 인정 안 하고 그냥 거기다 올인 박아도 돼. 그건 뭐 본인 맘인데
거기서 리레이즈를 할 수 있는 핸드는 팔밖에 없지 않나? 팔은 무조건 있다고 봐야 되지 않나? 라고 해주면 되고, 아니면 진짜로 콜콜로 끊으면서 자기가 팟을 최대한 적게 유지하면서 리버까지 콜을 줄 수 있게끔 팟 컨트롤을 하든가. 그러니까 어떤 이런 내 칩이 많이 상하지 않으면서 충분히 밸류도 받고 리버까지 콜을 그러니까 준다는 어떤 가정하에, 혹은 아니면 아싸리 그냥 팟을 아예 키워서 턴에서 나는 블러핑을 칠 거야라는 어떤 그런 먼저 이제 어떤 카드가 보드에 턴에 떨어지면 난 여기선 블러핑으로 바꿔야지 뭐 이런 생각도 하고 플레이를 하니까, 그럴 때는 아싸리 그냥 파 사이즈를 키울 수도 있고, 그러니까 많은 전략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파 컨트롤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그런 얘기들 중에 하나입니다. 밸류와 프로텍션을 위해 레이즈를 했을 때 상대가 콜을 해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실력 있는 상대가 리레이즈를 하면 얘기가 다르다. 이 경우 거의 항상 자신의 핸드는 강하긴 하지만 충분히 강하지는 못할 거다. 질 수 있는 핸드일 확률이 있다는 거죠. 이런 핸드일 때는 리레이즈에 대해서는 볼드하는 것이 좋다. 며칠 전에 경기인데 상당히 잘하시는 형님이었어요. 빅블라인드였고 저는 컷오프였고, 컷오프에서 에이스 퀸이었어요. 제가 오픈을 했고 어, 그때 제가 3X인가 4X로 오픈을 했고, 그 형님이 빅블라인드에서 콜 플랍이 깔렸는데 에이스 88이 깔렸어요. 그 형님은 책을 줬고 제가 레이즈를 했죠. 에이스가 있으니까 팔이 있는지도 확인을 해봐야 됐고, 레이즈를 했더니 리레이즈가 나온 거예요. 바로 플랍에서. 그래서 저는 에이스의 키커가 좋기 때문에 팔이 있다고 가정하고 일단은 콜. 턴이 떨어졌는데 밸류 베스를 하시더라고요. 일단은 콜. 이유는 에이스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리버가 떨어졌죠. 나싱이었어요. 근데 어, 턴에서 제가 그 콜을 줬을 때 그게 실수긴 한데, 이게 제가 똑같이 이게 필리핀 챔피언십 이벤트에서 6등으로 떨어졌을 때 똑같은 에이스 마담이었는데, 하여튼 뭐 그래서 떨어졌는데 그래서 다시 리바인 해갖고 마지막에 세미파이널까지 갔었었는데, 아무튼 그렇게 이제 빅블라인드에서 이제 8, 9로 이제 저걸 하신 거고, 프로텍팅을 하신 거고 빅블라인드를. 거기서 이제 팔팔이 쪽나고 에이스에서 이제 밸류를 받기 위해서 충분히 그렇게 이제 리레이즈도 하고 팝 이제 컨트롤 하면서 턴에서는 에이스한테 밸류를 받기 위해서 밸류 베스를 해줬던 거고, 아무튼 그렇게 해갖고 그 형님한테 다 줬던 게 있었는데, 그래서 상대방이 잘하는 사람일 때 리레이즈에는 내가 지고 있을 확률이 높으니 폴드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본인이 타피 맞았다고 계속 그렇게 주장하고 자기가 이길 수 있는 어, 핸들일 수도 있겠지만, 상대방이 잘하면은 충분히 볼드도 생각해봐라, 이 얘기고요. 물론 이 규칙에도 예외가 있습니다. 상대의 스타팅 핸드 레인지가 너무 넓어갖고 그가 킹잭이나 칠칠을 몬스터처럼 플레이한다는 것을 안다면 핸드의 가치는 매우 높아진다. 이럴 때는 밸류만을 위해서 레이즈를 하고 올인을 노리는 것도 좋다. 상대방의 핸드 레인지가 굉장히 넓어서 그런 핸드로도 몬스터 핸드처럼 플레이를 한다면, 내가 진짜 몬스터 핸드를 가지고 있을 때는 음, 그걸 역이용하는 게 좋다라는 얘기겠죠. 또 스틸 레이즈라는 게 있고, 스틸 레이즈는 상대의 저항을 받지 않고 블라인드를 훔치기 위해서 하는 거다. 뒷자리에 플레이어가 좋은 핸드를 들었다면 그가 저항을 할 확률은 높아진다. 따라서 얼리 포지션이면 스틸 레이즈를 자주 할 수 없다. 얼리 포지션에서는 아무래도 좋은 핸드로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핸드들이 뭐 맨날 들어오는 게 아니니까 그런 게 좀 힘들 수가 있고, 레이트 포지션이면은 당연히 파스티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이제 좀 핸드 레인지가 넓게 레이즈를 해서 어, 스틸을 해올 수가 있겠죠. 블라인드 스틸을. 초반의 스택에 비해서 블라인드는 매우 작다. 따라서 스틸은 거의 가치가 없다. 스틸에 성공해도 대가는 얼마 되지 않는다. 스틸 레이즈를 하기 가장 좋은 핸드는 드로잉 핸드다. 드로잉 핸드는 플랍을 맞출 확률이 높기 때문에 상대가 콜을 해도 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자, 초반에는 블라인드 스틸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작기 때문에 가치가 없는 거죠. 대가가 없으니까. 이제 블라인드가 높아지고 내가 레이트 포지션에서 스틸을 하기 위해서는 드로잉 핸드로 스틸을 하래요. 그게 어, 확률이 높다는 거죠. 예를 들어 내가 스틸 레이즈를 했는데 상대방이 콜을 해도 드로잉 핸드는 플랍에 맞을 확률이 뭐 똑같아요. 확률은 똑같아. 32%인데 그래도 그런 이제 걸치는 이제 7, 8, 8, 9, 뭐 6, 7 이런 카드는 걸치는 카드들이 많기 때문에 어, 상대가 콜을 해도 뭐 큰 문제는 없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근데 뭐 좋은 핸드로도 스틸하고 이렇게 뭐 드로잉 핸드들로도 스틸하고 스틸의 기회가 있으면 어떤 핸드라고 하더라도 뭐 스틸은 해요. 이 7일로도 뭐 스틸할 수 있어요. 근데 아무래면 뭐 이런 카드로 해라라는 얘기니까 충분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스틸 레이즈를 했는데 상대가 리레이즈를 한다면 폴드해야 된다. 파켓 페어만 이어다. 자신과 상대가 자신과 상대 모두가 자신이 콜을 하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금액의 15배의 칩을 갖고 있다면 셋을 노리고 콜을 할 수 있다. 스틸 하려고 레이즈를 했는데 만약에 상대가 릴레이즈를 하면 당연히 폴드 해야겠죠. 근데 모든 파켓 페어는 예외라는 얘기예요. 어, 예를 들어 나와 상대 모두가 내가 콜을 하기 위해서 지불해야 하는 금액의 15배. 예를 들어서 릴레이즈한 금액이 100원이라고 1000원이라고 하면 15,000 이상을 갖고 있으면 셋을 노리고 콜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죠. 어, 셋이 될 확률은 플랍의 12%인데 나머지 88%가 미스가 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상에 대한 이제 저걸 갖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선 15배 이상의 칩을 갖고 있으면 그만큼의 밸류를 뽑아낼 수 있기 때문에 콜을 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안 된다면은 큰 금액을 지불하면서까지 뭐 굳이 뭐 콜할 필요 없다. 근데 당연히 파켓 페어면은 셋 맞추려고 거의 다 콜을 하게끔 되는데 아무래도 본인 이제 칩 스택에 따라서 그건 좀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레이즈의 액수. 스틸 레이즈를 한다면 너무 많은 칩으로 모험을 해서는 안 되므로 가능한 적은 금액의 레이즈를 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밸류 레이즈를 할 때는 상대가 콜을 해도 페이벌리신 자신이 승리할 확률이 더 높으므로 올인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게 스틸 레이즈를 할 때도 본인이 칩이 굉장히 많다면 많은 금액으로 해도 돼요. 뭐 3x로도 해도 되고 4x로도 해도 되고 근데 이제 내가 칩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 어 그렇다면은 뭐 2x, 2.5, 2.1도 괜찮고 많은 이제 레이즈로 뭐 28, 210, 38, 뭐 36 많은 핸들을 폴드를 시킬 수 있을 거예요. 스틸 레이즈로 어, 예를 들어 상대가 콜을 한다고 하더라도 폴랍이 깔리고 올인을 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런 플레이는 굳이 이제 추천을 해드리진 않는데 페이볼릿이라는 건 당연히 상대보다 상대를 충분히 이기고 있을 만한 핸드로만 올인을 하는 거니까 뭐 당연한 얘기긴 하지만 아무튼 그래요. 칩이 많으면 좀 많이 할 수도 있고 칩이 없다 보면은 좀 적은 금액으로도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내 스몰이나 빅블라인드 내가 스틸을 시도하려고 했을 때 굉장히 쇼스택들이 있다고 하면 그런 것도 피해야겠죠. 그런 친구들은 진짜 많은 핸드로 올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에이스 썸띵만 돼도 올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또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적은 금액의 레이즈를 하면 자주 콜을 당한다. 반대로 올인을 하면 대부분의 경우 아무도 콜을 하지 않는다. 따라서 보통은 항상 같은 금액의 레이즈를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하면 상대는 밸류 레이즈인지 스틸 레이즈인지 눈치챌 수 없다. 따라서 밸류 레이즈를 할 때 더 자주 콜을 받고 스틸 레이즈 할 때 폴드 에퀴티가 더 커질 것이다. 이것도 좋은 얘기긴 한데 저도 항상 보통 똑같은 금액의 칩을 레이즈를 합니다. 어떤 자리, 어떤 포지션이 됐든. 그래서 이게 밸류 레인지, 당연히 스틸 레인지인지 눈치채지 못하게끔 저도 똑같이 그렇게 하고요. 어,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하면 밸류 레이즈를 할 때도 내가 좋은 카드를 들어서 레이즈를 하는 건데 콜을 받을 수 있고 진짜로 카드 별로 안 좋고 스틸 레이즈를 한 건데 그때 이제 폴드 에퀴티가 생기기 때문에 왜냐면은 좋은 카드를 상대방들이 봤기 때문에 그래서 폴드 에퀴티가 생기기 때문에 어 적은 금액의 이제 레이즈만으로도 그러니까 보통 저는 한 2.5, 3x 뭐 이 정도만 레이즈를 하는데 그 정도의 금액으로도 충분히 이제 폴드 에퀴티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가장 좋은 레이즈 X는 테이블마다 다르다. 초반에는 3BB에서 4BB가 좋다. 그러나 항상 예외가 존재한다. 6나 7BB와 레이즈에 콜을 하는 플레이어들이 있는 테이블이라면 그 정도 액수의 밸류 레이즈를 해서 추가적인 칩을 따내자. 나는 3사를 하는데 상대방 중에 한두 명이 자꾸 6나 7벳을 해. 근데 내가 괜찮아. 그러면은 6나 7벳을 그냥 오픈 레이즈로 해도 된다. 그런 얘기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리레이즈 할 때는 원래 레이즈 액수의 3배에 원래의 레이즈에 콜을 한 플레이어 한 명당 한 배를 더하는 것이 좋다. 이거는 뭐 그냥 림퍼가 한 명 있으면 보통은 3x인데 한 명 있으면 4x, 두 명이 있으면 5x 이렇게 오픈을 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누군가 3BB 레이즈를 했고 한 명이 콜을 했다면 자신은 12BB 리레이즈를 하자. 음, 그러니까 리레이즈를 할 만한 핸드여야 할 것 같고 누군가 3BB를 레이즈를 했으면 곱하기 3을 하고 거기에 한 명이 콜을 했다면 걔도 이제 곱하기 3을 해서 12BB를 레이즈를 하자는 건데 예를 들어서 누군가 4X로 레이즈를 했다면 4, 3, 12에 한 명이 콜을 했다면 12에 4, 16BB를 레이즈를 해야 되는데 이때 리레이즈를 할 때 스택의 반 이상이 들어간다면 그냥 바로 올인을 하자. 이거는 안 가르쳐 드릴게요. 이건 그냥 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비추예요. 누군가가 3BB 레이즈를 했고 한 명이 콜을 했다면 이 3BB 어 그러니까 충분히 그러니까 폴드 이퀴티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 정도 12 그러니까 12BB 약 3BB 곱하기 4잖아요. 4X로 이제 레이즈를 하려는 얘긴데 상대방이 몬스터 핸드일 수도 있고 물어보지도 않고 바로 거기서 올인을 한다는 건 추천을 해드리고 싶지는 않은 방법 중에 하나인데 보통은 뭐 3X로 당연히 레이즈를 하면 3X 아니 3BB로 레이즈를 누군가 오픈을 했다고 하면 당연히 그 오픈한 거에 보통 뭐 3배, 4배 정도 배 타잖아요. 그 얘기인 거고요. 그게 만약에 그렇게 뱃을 할 때 내 스택의 반 이상이 들어간다고 치면 차라리 그냥 올인을 하는 게 낫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자리에서 레이즈와 몇 번의 콜로 팟이 자기 스택의 3분의 1 정도로 커졌다면 바로 올인을 해야 한다. 앞자리에서 예를 들어 UTG에서 누군가 오픈을 했고 뭐 UTG에서 누군가가 오픈을 했고 상대방이 이제 몇 번에 콜을 해갖고 콜러들이 UTG 1, 뭐 UTG 2 해갖고 이렇게 세 명이 팟에 참여하고 있다고 치고 팟 자체가 여기에 쌓인 총판량이죠. 총판량 자체가 내 칩의 3분의 1이라면 내가 그 팟에 만약에 참여하기 위해서 참여를 꼭 해야 한다고 한다면 그냥 차라리 그냥 바로 올인을 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신이 보통의 리레이즈를 한다고 해도 누군가 콜을 하면 팟은 자신의 남아있는 스택에 비해 매우 커지게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기서 제가 3분의 2팟 자체가 내 칩의 3분의 1이라고 한다면 제가 여기서 리레이즈를 한다고 했을 때 이 팟 자체가 제 팟의 이상이 되기 때문에 팟 커밋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경우에 자신이 팟 커밋이 돼서 폴드할 수 없을 거고 그러니까 차라리 3분의 1 정도인데 만약에 이 팟에 내가 참여를 한다고 치면 그냥 아예 올인을 받고 참여를 하는 게 좋다라고 이제 나온 겁니다. 프리플랍에서 올인을 하면 상대는 어려운 결정을 해야 한다. 더 이상 드로우를 시도하다 플랍이 빗나가면 폴드할 수 없다. 올인의 모든 상대가 폴드하면 자신은 팟을 차지하게 된다. 그리고 모든 상대가 폴드하지 않았을 경우 배드빗도 겪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배드비터 겪지 않을 것을 모든 상대가 폴드하지 않았을 경우 경험했을 수도 있는. 하여튼 누군가 올인을 내가 그렇게 해서 3분의 이 레이즈의 콜러가 있기 때문에 이 팟 자체가 내 팟의 3분의 1이 됐어. 3분의 1 이상이 됐어. 그럼 여기서 콜을 하는 건 의미가 없고 차라리 그냥 내가 콜로 끊으면 어차피 플랍이 열리고의 이 팟 자체가 내 칩이 가지고 있는 거에 팟 커밋이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차라리 3분의 1 이상이 될 것 같으면 그냥 차라리 릴레이즈 올인을 치려는 거고, 릴레이즈 올인으로 헤즈업으로 그냥 승부를 보든 어, 상대방으로 하여금 홀더 에퀴티를 확실하게 줘갖고 죽을 수 있게끔 하든 하여튼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좋은 어 하여튼 전략 중에 하나예요. 좋은 전략이네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그래요. 근데 이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데 보통 이제 플레이를 하다 보면 생각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칩 1000이라도 뭐 칩 한 개라도 아끼고 더 하고 싶고 뭐 그러기 때문에 이런 플레이하기가 솔직히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 또한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습니다. 시덴고의 첫 번째 핸들을 받았다고 생각하자. 블라인드는 20-40이고 모든 플레이어가 2000칩을 갖고 있다. 앞자리에서 한 번의 레이즈와 두 번의 콜이 있었다. 팟은 540. 2중 60은 블라인드다. 자신이 버튼에서 리레이즈를 하고 다른 플레이어가 모두 폴드한다면 자신은 한 번의 공격으로 플랍도 보지 않고 540칩을 따게 된다. 이런 플레이는 스키즈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웨이 팟이 됐어요. 이런 데서 누가 어그레이셔가 있고 콜이 있고 거기다 이제 뭐 리레이즈를 쳐갖고 내 배수로 인해서 한 사람이 폴드를 하게 되면 팟 오즈가 이제 낮아지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도 굳이 비급팟에 참여를 하지 않는 경우를 스퀴즈라고 해요. 자, 스퀴즈의 설명. 프리플랍에서 한 플레이어가 레이즈를 하고 한 명 이상이 콜을 한 후에 큰 액수로 리레이즈를 하는 것. 근데 이 리레이즈를 하는 것 행위 자체가 스퀴즈는 아니고 이 행위의 목적이 있잖아요. 이 행위의 목적은 상대 어그레이셔를 폴드를 시키면 상대 어그레이셔를 폴드를 시키면 그 뒤에 콜러는 자연적으로 폴드를 하는 이 현상을 유도하는 걸 스퀴즈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레이즈를 하는 이유는 스퀴즈를 목적으로 하는 내가 레이저를 했을 때 충분히 폴드 에퀴티가 생겼기 때문에 어그레이션만 폴드를 해준다고 한다면, 그리고 내 이미지 자체가 굉장히 타이트했고 나는 에이스퀸 이상의 이제 혹은 8파켓 이상의 파켓으로 레이저 한다고 상대방이 생각을 해준다면 충분히 폴드 에퀴티를 상대방에게 줄 수 있고, 그래서 최초 어그레이셔가 폴드를 한다고 하면 충분히 뒤에 이제 플랫에서 들어온 플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뭐 팟 오즈가 나빠졌기 때문에 폴드를 했을 수도 있고, 혹은 하여튼 뭐 폴드하는 이제 이유들은 많겠지만 그 어그레이셔가 폴드를 함으로 인해서 상대방이 뒤에 있는 이제 플레이어가 폴드를 하는 이런 현상을 이제 스퀴즈라고 합니다. 스퀴즈는 아주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에이스 킹, 잭스 같은 핸드가 스퀴즈의 최상이다. 이런 핸드는 프리플랍에서 자주 이기고 있지만 그 이후에는 수익이 나는 플레이를 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예를 들어 파켓페어 혹은 에이스킹 이런 것들은 무조건 헤즈업으로 가야 되는 거죠. 최대한 많은 플레이어가 빠져줘야 돼. 아니면 그냥 프리플랍에서 다 이기고 판만 갖고 오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괜히 멀티웨어 팟으로 가면은 이길 확률이 상당히 적어지기 때문에. 아무튼 상대가 콜을 해서 동전 던지기 승부를 해야 하더라도 코인 플립이죠.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어. 동전 던지기가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만 때때로는 동전 던지기를 해야 할 때도 있는 거잖아. 그런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특히 에이스 퀸이나 에이스 잭, 파켓 8 같은 핸드로 콜을 하는 실력 없는 플레이어를 상대할 때는 더욱 그래. 에이시스나 킹스로 스퀴즈를 하는 것에 대해 생각해보자. 에이시스나 킹스일 때는 항상 올인을 원할 것이다. 자신이 에이시스로 올인하는 것을 보아왔다면 상대는 스퀴즈에 콜을 덜 할 것이다. 그러나 실력이 떨어지는 상대라면 프리플랍에서 리레이즈에 콜을 하고 플랍에서 볼드할 수도 있다. 상황과 상대 플레이어를 고려해서 에이시스, 킹스, 스퀴즈 여부를 선택하자.
지금까지 단 한 명만 레이즈한 경우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번에는 앞자리에서 레이즈와 리레이저가 있을 때를 생각해보자. 이때는 리레이즈를 한 플레이어를 이길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 리레이즈를 한 플레이어가 아주 실력이 떨어지지 않는다면 에이스 킹으로 리레이즈에 올인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걸로 하시면 안 되고, 레이즈가 나왔고 3벳을 하는 리레이저가 있어요. 근데 내가 뒷집에서 에이스 킹을 가졌다고 거기서 리레이즈 올인을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 최초 레이저는 폴드를 할 수 있겠지만 그 뒤에 리레이저는 충분히 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고요. 선택을 하기 전에 고려해야 하는 것들. 프리플랍에서 선택을 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것을 고려한다. 내 포지션은 어디인가?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거. 내가 어떤 거에 콜을 하거나 레이즈를 하거나 폴드를 하거나 이럴 때는 다 이런 상황들을 종합해서 하셔야 돼요. 얘기도 똑같이. 나는 그때 어떤 포지션이었고 상대는 어떤 플레이를 했고 그의 포지션은 어디였고 블라인드는 뭐였고 뭐 어떤 이런 상황 때문에 나는 레이스를 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 포지션은 어디이고 상대는 여태까지 어떤 플레이를 했으며 그의 포지션은 무엇이었고 어느 플레이어가 어떤 액션을 취했는지 그는 어떤 의도로 그 액션을 취했을까 내 경우로 한번 거꾸로 물어보면 될 것 같고, 내 핸드는 플레이 할 만한가? 당연히 물어봐야 되는 거죠. 플레이어들은 얼마나 공격적인지 혹은 수동적인지, 그러니까 어그레시브한지 패시브한지, 실력은 어느 정도인지, 얼마나 타이트한지 루즈한지, 내가 테이블에서 이미지는 어떤지, 플레이를 한다면 이거에 대해 이 핸드로 이 플레이를 하는 내 목적은 어떤 게 있는 건지. 예를 들어서 에이스 5로 들어가 갖고 에이스 5 수디 카드예요. 이걸로 스트레이트나 혹은 플러시 드로우를 노리고 들어갔는데 에이스가 맞았다고 플레이를 하고 있어. 그러면 내가 애초에 생각했던 내 목적과는 다른 카드로 지금 플레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럴 때는 에이스가 맞았다고 해도 책 주는 게 맞고 레이즈가 나온 폴드 하는 게 음, 맞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목적과 틀리니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액수를 베팅해야 하는지, 뒷자리에 플레이어가 방해할 확률은 얼마나 되는지, 뒷자리에서 방해를 한 플레이어는 실력이 뛰어난지 혹은 실력이 떨어지는지, 그가 방해를 했을 때 그는 어떤 상황이 되었는가, 그의 목적은 무엇일까, 만약에 상대가 저항할 때 어떻게 반응할까.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서 콜을 줬는데 또 뒷집에서 리에이지 온이 나올 수도 있고, 이럴 때 내가 어떻게 하지? 라는 거에 대한 생각들을 다 해봐야 될 것 같고요. 플랍에서 자신의 포지션과 팟 사이즈는 어떻게 될까? 플랍에서 어떤 플레이어를 상대해야 할까? 참 어렵네요. 홀덤 하면 할수록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많은 것들을 다 생각을 해서 플레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머리가 뽀개지는 거죠. 얼마나 스트레스가. 저는 그러니까 외국 나가면은 즐겁지가 않아요. 외국 해외 토너에 나가면 스트레스가 너무 많고, 그래서 밤에 잠을 솔직히 잘 못 자고 다음 날이 걱정되기도 하고, 그런 거를 거의. 그런데 또 런도 안 좋았던 시기가 있었고, 진짜 메인에서 머인에서 내일 뭐 데이 3, 데이 4 혹은 데이 파이널 뭐 이런 거를 이제 쭉 가다 보면 진짜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말로 표현, 통과하고 머니인 했어. 즐거움은 잠시. 잠시. 그날 경기 끝. 다음 날 경기 생각해야 되고, 내일은 누구랑 붙을까? 제가 그때 뭘로 플레이했었지? 뭐 어떤 그런 이제 액션들 다시 생각해보고, 다시 또 새로 테이블에 앉으면 내 이미지 또 만들려고 또 좋은 핸드도 폴드할 줄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너무 많은 것들이 계속 하기 때문에 진짜 너무 힘들고 어렵고, 아무튼 그랬네요. 선택을 위해 이런 것들을 고려하는 동안 자신의 목적과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계획, 그리고 그 계획이 막힐 경우에 다른 대안을 세우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어떤 행동을 해야 할 것인지 모르는 상황에 빠지는 일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런 상황에 빠지더라도 위의 질문들을 다시 해보면 자신이 어디에서 실수를 했으며 결과가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자신이 스틸을 시도한 후 자주 콜이나 리레이즈를 당한다면 다음과 같이 분석할 수 있다. 이런 경우 많죠.
제가 레이즈를 했는데 자꾸 뒤에서 리레이즈가 나온다든가 리레이즈 올인이 나온다든가 내가 레이스만 하면 뒤에 막 콜집이 세 집, 네 집 막 이렇게 붙어버리고 막 이런 상황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많이 당해 보시기도 했을 거고. 음. 자, 나의 포지션은 무엇인가? 상대는 어떤 플레이를 했으며 그의 포지션은 무엇인가? 자신의 핸드는 플레이할 만한가? 플레이어들은 얼마나 공격적이고 아까 똑같은 그 질문을 다시 하는 거죠. 음, 자신의 테이블 이미지는 어떤가? 플레이를 한다면 나의 목적은 뭔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액수를 베팅했는가? 뒷자리의 플레이어가 방해할 확률은 얼마나 되나? 혹 뒷자리의 플레이어가 방해를 한다면 그의 실력이 뛰어난 친구인가? 혹은 실력이 뛰어나지 않은가? 그가 방해했을 때 그는 어떤 상황이 되었는가? 그의 목적은 무엇일까? 상대가 저항할 때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플랍에서 자신의 포지션과 팟 사이즈는 어떻게 될까? 플랍에서 어떤 플레이어를 상대해야 할까? 이런 거에 대한 질문. 어, 나는 레이트 포지션이고 앞자리의 모든 플레이어는 폴드했고 내 핸드는 플레이할 만한 핸드고 어, 나 같은 경우엔 좋은 드로잉이 가능한 핸드로만 스틸을 시도하고 어, 많은 플레이 지금 나의 테이블에 있는 많은 플레이어들은 매우 타이트한 사람들이며 그리고 패시브하고 실력이 좋진 않다. 그러니까 이제 패시브하고 수동적이라는 건 맞으면 레이스하고 안 맞으면 폴드하는 사람들을 그냥 수동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력이 떨어진다고 하는 거고요. 근데 거기다 타이트하기까지 매우 좋은 판택인데 매우 적은 수의 핸드로 플레이했으며 오랫동안 스틸을 시도하지 않았고 굉장히 나의 이제 테이블 이미지는 굉장히 단단한 거죠. 플레이를 별로 안 했고 스틸 시도도 해본 적이 없고 그래서 다른 플레이어들은 나의 핸들을 상당히 리스펙을 하고 있는 중이고 내 목적은 여태껏 블라인드 스틸을 하지 않았고 내 이미지가 단단하기 때문에 블라인드 스틸을 원하고 어, 보통의 레이즈 밸류 레이즈를 할 때도 똑같은 액수를 베팅했었고 뒷자리에 있는 두 명의 플레이어는 매우 타이트하기 때문에 어, 블라인드 시도를 할 확률이 별로 없을 것 같고 뒷자리의 플레이어가 만약에 방해를 한다면 약간의 공격성을 보이는 실력이 떨어지는 플레이어이기 때문에 어, 실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는 이제 콜을 자주 할 것 같고 그가 OOP이기 때문에 그의 핸드는 아마도 많은 칩을 투자하고 싶지 않은 드로잉 핸드일 것이고 그가 콜을 해도 상관이 없고 자신은 플랍을 맞출 확률이 높은 핸들을 들었고 또 플랍이 맞지 않는다고 해도 컨티베이스로 팟을 차지할 수도 있고 그가 레이즈를 하면 볼드하면 되고 수동적이기 때문에 맞았으니까 레이즈하는 애들을 갖다 수동적인 거라고 하기 때문에 하여튼 뭐 그러면 되고 자신은 팟 사이즈가 작을 때 그럴듯한 핸드로 인포지션에서 플랍을 보게 될 거고 그때 상대는 한 명의 타이트하거나 수동적인 플레이어가 같이 팟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뭐 하여튼 뭐 이런 질문들을 쭉 한번 자신한테 되뇌이는 그런 것들을 좀 해보면 될 것 같고 이걸 다 안 물어보셔도 몇 가지의 중요 포인트들만 알고 계셔도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보시면 그 팟에서 내가 어떻게 플레이하는 게 좋은지 더 그림이 잘 그려지신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런 본인만의 어떤 어, 플레이에 대한 픽처가 아마 생길 거예요. 아, 딱 이럴 거다. 그러면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그래서 플랍이나 플랍의 어떤 카드들 혹은 턴에 무슨 카드가 떨어지면 난 레이즈를 해야지. 혹은 블러핑으로 핸들을 바꿔야지. 혹은 뭐 하여튼 많은 이런 것들을 이제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 연습은 이런 질문 그리고 이거를 뭐 조금 더 축약해도 되고요. 그래서 이제 질문들을 해보시고 플레이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분석의 결과 자신이 현명한 선택을 했다면 올바른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같은 상황에 처해도 역시 같은 선택을 할 것이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에이시스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UTG에서 에이시스를 들고 있을 때 올인합니다. 근데 누군가 그걸 받았어. 뭐 예를 들어서 잭마인 사람이 있거나 킹퀸인 사람이 있어서 콜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죠? 받았어. 플랍이 깔렸는데 킹퀸이야. 에이스는 결국 안 나왔고 킹퀸이 그 팟을 가져갑니다. 그래서 저는 떨어졌어요.
그런다고 하더라도 저는 똑같이 플레이할 거예요. 왜? 나는 그게 실수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정확한 플레이였고 어, 내가 이기고 있다가 풀랍에 투피가 될 확률이 2%인데 그 2%를 그 사람은 맞힌 거고 그랬을 경우에는 뭐 제가 보드에 다른 카드가 쫑이 난다든가 이렇지 않았고 또 에이스가 안 떨어져서 제가 뭐 투피가 아니라 원피로 이제 떨어진 한이 있어도 저는 그 플레이 자체를 실수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그렇다고 하면 난 올바른 플레이를 한 거고 다음에 똑같은 상황이 된다고 해도 난 똑같이 할 거야라는 결론이 된다면 실수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음. 그러니까 거꾸로 되물어 보라는 거죠. 핸드 복귀를 해보는 거예요. 혼자 담배를 피러 간다든가 떨어지고 혼자 있을 때 뭐 2, 3분이면 되잖아요. 똑같이 질문하는 거야. 이렇게 해서 내가 그때 실수한 걸까? 내가 탑비 잭이 많았어. 6, 8, 10이야. 책책책 주길래 나는 10 잭으로 올인을 했어. 누군가 콜을 했네. 맞바켓이야. 이길 수가 없네. 근데 다음에도 내가 그 상황이 됐을 때 똑같이 난 그렇게 올인을 할까? 라고 똑같이 질문을 했을 때 다음에는 좀 바꿔야겠다라고 한다든가 아 내가 플레이에 실수를 한 거야. 그럼 고치면 되는 거니까. 어, 실수 플레이를 한 건, 미스를 한 건 계속 고쳐 나가셔야 되는 게 맞고, 예를 들어서 똑같은 상황이었을 때 난 똑같이 플레이한다라고 하면, 실수한 게 아니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죠. 현재 그 계획이 성공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잘한 거다. 그래서 이 글은 어떤 포지션에서 어떤 핸드로 얼마만큼 베팅하라는 그런 글이 아니에요. 어떤 포지션에 얼마를 베팅해 어떤 핸드로만 이런 글이 아니라는 거죠. 이 글의 목적은 프리플랍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해하도록 돕는 것이다. 올바른 선택을 위해서는 필요한 사고 과정을 이해하면 프리플랍의 플레이뿐만 아니라 플랍 이후의 플레이도 발전시킬 수 있다. 플랍 이후에 턴, 리버까지도 발전을 시킬 수가 있다는 얘기고 현재 자신의 플레이 스타일에 만족할 수 없나요? 거기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 같으신가요? 그것이 옳은지 확신을 할 수가 없는가요? 그렇다면 핸드 분석 포럼을 뭐 포고 뭐 이런 데죠. 그런 데를 이용해라. 거기서 본인의 핸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그때의 포지션 똑같이 설명하면 돼요. 나의 이미지는 그때 어땠고 그때 블라인드는 얼마였고 내가 이렇게 배스를 했더니 뒤에 있는 플레이어가 이렇게 반응을 했고 뭐 이런 그런 많은 정보들을 최대한의 많은 정보들을 위에다 올리면 이제 뭐 더 실력이 좋으신 분들이 이제 뭐 댓글도 달고 뭐 이런저런 의견들을 주시겠죠. 뭐 그런 걸 해봐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단원이 이제 마무리가 되죠. 두 번째 중급사 섹션 중에서 이제 두 번째 섹션이고요. 프리플랍 초반 플레이에 대한 내용이고 이게 조금 길어져서 1부 1시간, 2부 지금 몇 분이지? 이것도 한 1시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1시간 2분 정도 됐네요. 그래서 이렇게 두 단원 두 개로 섹션 2는 이 두 개로 이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지금 여기 되게 좀 좋은 내용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본인이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그리고 결론은 내가 현명한 선택을 했다고 하면 계속 이렇게 다 해서 내가 현명한 선택을 했다고 하면 그건 올바른 플레이를 하고 있는 거니까 다시 똑같은 상황이 와도 똑같이 할 거잖아. 그러니까 넌 실수한 게 아니야. 음, 음, 물론 그렇게 2%밖에 안 나오는 혹은 몇 프로밖에 안 나오는 그런 핸드에 질 수 있어. 근데 그냥 그거는 뭐 매드빕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 뭐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배드빗도 이겨나가야 되고 서가웃도 이겨나가야 되는 게 이제 홀덤의 한 축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글의 요약은 어떤 포지션에서 어떤 핸드로 얼마만큼 베팅하라는 내용이 아니야. 그런 글은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어. 그런 거는 찾지도 말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올바른 사고를 할 수 있는 거를 뭐 책에서 이제 알려주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올바른 선택을 하려면 그런 사고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렇게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알려주는 내용이었습니다. 섹션 2 프리플랍 초반 플레이해야 되는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열혈언이었습니다. 듣느라고 고생하셨어요. 바이.